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12m 높이의 비계 위에서 형틀을 짜는 일. 2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이상합니다. 어제까지 있던 안전난간이 철거되어 있습니다. 안전대를 걸 고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심하면 되지 뭐.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60%가 추락사고입니다.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가 마주하는 또 다른 절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재 보상금이 생각보다 턱없이 적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제대로 보상받는 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명, 양측 종골 분쇄골절, 요추 입원 압박골절.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다시 현장에 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락 시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이 발 뒤꿈치, 종골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척추로 전달되면서 허리뼈가 주저앉습니다.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오래 가는 부상입니다. 다행히 산재 신청은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됩니다. 업무 중 추락이니까요. 치료비 걱정은 덜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휴업급여 고지서를 받아봤습니다. 일당 20만 원을 받던 사람인데 보상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14만 6천 원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루에 5만 4천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통상근로개수라는 것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용직 근로자가 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당의 0.73이라는 개수를 곱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은 일주일에 5일 정도만 일했을 거니까 73%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비 오는 날 빼고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단은 자동으로 0.73을 곱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일당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OX. 정답은 O입니다. 통상근로개수 적용 제외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했거나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23일 이상 출근한 기록이 있다면 이 신청을 통해 실제 일당 전부를 평균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6개월간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공단에서 요양 종결 통보가 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허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저리고 무거운 것은 들 수 없고 비 오는 날이면 뼈가 쑤십니다. 다시 건설 현장에 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장애급여를 신청합니다. 주치의에게 장애진단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12급. 12급이면 평균 임금의 156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앞으로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사람에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변호사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장애 등급은 싸움입니다. 공단의 자문의사가 판정하는 등급이 실제 후유증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등급 차이가 보상금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보상금은 실제 손해의 전부가 아닙니다. 산재 보험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락으로 몸이 망가지고 직업을 잃고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는 그 정신적 고통. 산재 보험은 이것에 대해 단 한 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당 20만 원에 0.73이 곱해진 평균 임금 기대보다 낮은 장애 등급, 그리고 위자료 제로. 사업주는 안전난간도 안 세우고 안전대도 안 줬는데 이게 전부라니. 이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하지만 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 너머에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청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지급, 추락방지망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이 하나하나가 사업주의 과실을 증명하는 무기가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사고 직후 동료에게 부탁해서 찍어둔 현장 사진, 녹취해둔 목격자 진술.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산재 보상으로 받지 못한 일실 수입의 차액,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근제보험, 근로자재의 보장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 사업주가 가입해 있는 보험인데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보험을 통해 추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합의금은 대개 적정 금액보다 낮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결국 이 사건의 주인공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으로 평균 임금을 바로잡고 장애 등급 재심사를 통해 등급을 올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와 추가 배상금까지 받아냈습니다. 산재 보상금만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수천만 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걷는 도로, 우리가 일하는 건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담보로 일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떨어집니다. 법은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통상근로계수라는 걸 몰라서, 적용 제외 신청이라는 게 있는 줄 몰라서, 민사소송이라는 길이 있는 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도 못 받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혔으면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다치신 분, 혹은 그 가족분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당신이 흘린 땀과 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